이주영 선생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전에 연금개혁 이슈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뜨거운 토론을 할 거라고는 기대하고 왔지만 이렇게 예상보다 더 많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이 겪고 있는 다양한 불평등과 격차의 문제를 제도 개선과 지역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자발적인 시민 네트워크인 전국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서 이제 오건우 박사님이나 김설위원장님께서 연금개혁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대안들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쟁점을 디테일하게 다룬다기보다는 연금개혁을 다뤄왔던 방식, 연금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좀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두 분께서 이제 연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각지대 이야기 많이 주셨는데요. 저도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정책이나 제도가 바라보는 보편적인 시민의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을 은퇴하고 나서 그 연금을 통해서 다양한 노후를 즐기고 예를 들어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국민연금이 상상하고 있는 어떤 시민의 삶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이 놓치고 있는 어떤 이런 삶의 사각지대가 점점 커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김선 위원장님께서 그 국민연금 가입 개월이 11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전 지금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60년대생이시고 전 이제 90년대생입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연금 토론을 하면서 제 국민연금 가입 개월 수 한번 찾아봤더니 24개월이더라고요. 그래서 24개월 중에 그나마 10개월은 크레딧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업 크레딧과 이제 군복무 크레딧을 합쳐서 총 24개월이었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 졸업하시고 이제 육아 이후에 전형적인 어떤 경력 단절 여성으로 명함 없는 일이라고 하죠. 그런 여성 노동의 형태를 겪으시다가 저처럼 이제 평생 이제 사실은 끊임없이 노동을 하고 근로를 위해서 소득을 벌고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의 가입 기월 수는 14개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랑 국민연금 토론회를 간다고 하면서 국민연금 우리 둘하고 별로 상관없는 제도 아닌가? 근데 국민연금에 그렇게까지 큰 에너지를 써야 할까? 이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처럼 결과적으로 지금 제도가 놓치고 있는 시민의 삶의 사각지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 자체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뭐 가입을 하더라도 기간이 길지 않고 돈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노후를 상상할 수 없는 시민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것처럼 현재 제도가 기본적으로 대기업 정규직이라든지 약간 노동시장 중심부를 기준으로 사고하고 있지 않나, 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국민연금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연금을 얼마 받을 것이냐, 혹은 연금을 통해서 노후를 어떻게 상상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사실은 시민이 지금 예를 들면 일을 하고, 예를 들면 일을 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그 안전망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지원과 제도들이 필요할 것이냐라고 하는 포괄적인 상상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미션으로 토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연금개혁의 토론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함께 좀 토론되고 상상되고 있는지는 약간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약간 뭐 어떤 소득 대체율이라든지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만 다양한 과제들이 좀 함께 토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다양한 이제 청년들과 함께 시민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금개혁 이슈가 사실은 올해 발생해서 최초로 다뤄진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이슈였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번에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사실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곳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 몇 년 동안 이렇게 답변했어요. 사실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예를 들면 뭐 입장이 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연금 사실 청년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왔던 것 같은데 시민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제도인데 좀 발전적인 학습과 토론이 내부적으로 있었나에 대한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앞서서 있었던 다양한 연금개혁 논의에 대해서 노동시민사회가 약간 연금개혁 문제를 어떻게 다뤄왔고 토론해 왔는지를 좀 같이 반성하고 향후에 좀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있을까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에 이제 연금개혁 이슈를 다뤘던 다양한 뭐 경사노위라든지 연금특위라든지 뭐 최근에 있는 국회 이제 연금특위라든지 이런 다양한 연금을 다루는 거버넌스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 특위, 그러니까 회의장에 참여한 어떤 현장 말고 회의장 밖에 있는 현장과 예를 들면 적절한 소통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예를 들면 비판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연금개혁 이슈를 다룰 때
회의장 밖의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 연금개혁 이슈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회의장 밖 청년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연금 문제를 다룰 때 거버넌스 문제와 대중 설득의 문제들을 보다 더 복합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으면 연금개혁 이슈는 특히나 이게 어떤 힘겨루기라든지 혹은 되게 지역적이거나 엘리트주의적인 방식으로 연금개혁 문제가 토론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시민들이 연금개혁 이슈를 물어보게 되면 사실 난 잘 모르는 이슈, 되게 어려운 이슈, 혹은 나와 상관없는 이슈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고 하지만 이것과 관심이 굉장히 많거나 관계가 있는 다양한 예를 들면 노동 시민 사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굉장히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 같은 것들이 조금은 더 다양한 대중들,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토론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 네트워크 역시도 연금개혁 이슈에 있어서 청년 세대 목소리 혹은 미래 세대 목소리, 예를 들면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그것에 기초한 연금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전진하는 논의를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기존의 앞선 세대들은 복지제도가 되게 불안정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지금 있는 청년 세대보다 덜 안정한 뭐 예를 들면 사회안전망이나 정책제도를 누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의 어떤 서로 간의 브레인 배틀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누가 더 힘든가, 누가 더 누리지 못했나, 혹은 연금에 참여하는 예를 들면 다양한 세대들이 예를 들면 나는 웬만큼 받는가 아닌가 이런 식의 어떤 브레인 배틀의 관성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의 모습은 어때야 하고 예를 들면 그것을 구성하는 사회적 안전망과 정책과 제도는 좀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책임과 역할을 중심으로 좀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끝으로 저는 결과적으로 이 보험료율의 기조에 있어서 현행의 국민연금 기조를 방치하고 결과적으로는 보험료율 인상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들어가고 나서 뭐 정규직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안정적으로 월급을 뭐 몇천만 원 이상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 대기업 정규직으로 다니는 7천만 원 이상의 연봉 받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이제 연금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어차피 연금 나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낸 만큼이라도 좀 돌려받을 수는 없나?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이야말로 연금 제도에서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예를 들면 제도적 안전망을 누릴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되게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2057년 아까 이제 기금 소멸 기한 이런 얘기 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환갑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2057년에 몇 분이나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때도 이제 이런 국민연금 토론회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30년 전에 나는 국민연금 토론회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 그분들이 30년 뒤에 무언가가 해결해 줄 거고 예를 들면 30년 뒤에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이렇게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약간 일이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사실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난 30년 전에 우리는 어떤 토론을 했고 그때 그 어른들은 어떤 결정을 하면서 책임을 다하고자 이야기했는지 차라리 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길 기대하고요. 끝으로 한마디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북아메리카에 이제 오네이다라고 하는 원주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원주민들이 이제 사니까 다양한 곳으로 이사를 다니죠. 이 원주민들이 살다 보면은 어떤 늑대가 사는 지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오네이다 부족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는 아직 여기에 있지 않은 늑대들의 권리를 좀 옹호하고 늑대들의 삶을 상상하면서 이 토론을 해야 하지 않나? 라고 하면서 반드시 한 명을 지목해서 그 사람은 늑대처럼 늑대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토론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혹은 회의장 밖에 있지 않은 회의장 안에 있지 않은 이런 다양한 어떤 목소리 혹은 이런 미래 세대 이런 것들의 다양한 방식과 말하기를 좀 고려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말하기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보다 연금개혁 이슈가 생산적으로 노동시민사에 대해서 토론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가 절로 나오는 프로그램인가요? 네, 말씀 재밌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진솔한 얘기를 가슴에 새기고 듣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 경험을 넘어서 그 두 분이 속하신 각각의 그 청년 단체에서 연금 관련해서 어떤 논의들을 좀 하고 계시고 그랬을 때 그 내부에서 올라오는 얘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꼭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더라도 해주시면 이제 다른 분들이 그 청년들의 연금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청년이나 주변 노동들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소홀히 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그렇게 하게 그 목소리를 불러들이게 하기 위해서 바깥의 압력이라는 게 굉장히 세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실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아마 57년에 저는 살아남아서 너 그때 뭐했냐라는 책임질문을 들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이주영 선생님께서는 그런 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심으로 책임감을 가지시고 더욱 열심히 연극예능에 참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